고정근의 속속경제 고정근입니다. 이제 뭐 거의 벚꽃은 다 지고 철쭉이 만발한 아주 싱그러운 봄입니다. 오늘도 아주 주말에 아주 싱그러운 그야말로 봄의 향기가 물씬 나는 아름다운 봄입니다. 날씨가 이제 아름답다 보니까 이 4월, 5월, 6월은 그야말로 많은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3, 4, 5, 6, 특히 4, 5, 6을 이 3개월이 결혼 시즌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농촌 사회, 농업이 주어가 되었던 그런 사회에서는 결혼 시즌이 겨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농사를 다 수확을 한 다음에 수확하고 나서 수확한 돈으로 겨울에 되게 결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대개 보면 겨울에 결혼을 많이 하고 그 때문에 생일들이 되게 겨울이 많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베이비 허니문 베이비들이 되게 겨울에 많이 탄생을 했죠. 지금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도시 생활하면서 아름다운 봄에 결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아름다운 봄에 결혼들 많이 하는 이 시즌에 요즘 보면 결혼들이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보통 사포 시대, 삼포 시대라고 했지만 저는 하나 더 보태가지고 사포 시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취업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저희가 옛날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하고는 너무 상황이 다른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 시사 상황을 팔로우하지 않으면은 정말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놀라운 것은 최근 보도자료에 보면은 새로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의 16%만 정규직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사회에 나오는 사람의 16%만 정규직을 갖게 됩니까? 거의 현재 사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은 보통 한 25세에서 한 30, 한 5세 정도 사회에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거의 청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청년 그러면 보통 25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합니다. 고용 통계에서는. 그 청년들에서 실업률이 대체로 실제 실업률이 통계상으로는 한 9% 정도 되지만 실제 구직 단념자라든지 그다음에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그냥 쉬고 요즘 그냥 일자리를 구하다 안 되니까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이 한 300만 명 가량 돼요. 그리고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도 한 70여만 명 됩니다. 취업 준비생도 한 6, 70만 명 되고요. 그런 걸 다 고려하면은 실제 노는 사람들이 거의 3분의 1 정도가 놀고 있고요. 나머지 또 상당 부분도 나머지 취업된 사람도 대부분 다 풀타임 잡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라든지 비정규직으로 일단 취업한다는 겁니다. 이 비정규직으로 회사에 나가는 것만도 지금 굉장히 그야말로 감지덕지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드라마에서 비정규직으로 많이 들어갔다가 정규직 전환하는 걸 굉장히 극적인 상황으로 묘사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았어. 옛날하고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 나오는 젊은 사람들의 16%만 정규직을 갖는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우선 거의 한 3분의 1은 그냥 지금 이제 놀고 있고, 나머지 그러면 70% 중에서 한 40% 정도는 전부 다 비정규직이나 알바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한 20% 정도는 겨우 이제 정규직을 이제 갖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 고통 지수라고 하는 것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청년 경제 고통 지수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상 최대로 합니다. 2016년 하더라도 그 지수가
2015년이 100인데 2016년 하더라도 102.102였는데 작년에 113까지 올라가서 사상 최대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죠. 나이는 들고 계속 은퇴한 부모님들에게도 의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생활이 비참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청년들의 자존심이 자존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일자리가 없는 경우. 그래서 이제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감히 결혼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취업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거죠. 제가 어제 같은 결혼식 같은 경우에도 뭐 나이가 굉장히 많고 대부분 내 주변에 보면 요즘 결혼식에 신랑들은 마흔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들 하고 하느라고. 게다가 요즘 집장만도 힘들어요. 결혼하면 뭐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내 집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너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장관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새 집을 마련하는데 오직 그 투기만 보는 거죠. 집을 마련하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좀 올라와서 되게 저희 또래 사람들은 우리 경제 발전과 궤적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궤적이 거의 우리 경제 발전의 궤적과 같이 했기 때문에 6, 70년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60년대는 적수공무원이었죠. 빈손으로 출발해서 대학을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별짓도 하면서 다니고요. 그다음에 사회에 나오면은 단간 월세방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것도 뭐 서울 저 변두리에서 심지어는 서울 근교 농촌에서 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좀 더 저축해서 인제 월세를 얻는 거죠. 근데 전세를 얻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전세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전세가 많은 거예요. 전세가 일종의 돈을 저축하는 징검다리예요. 그리고 인제 또 집을 장만하려면은 좀 더 내가 전세를 좀 줄이고 좀 더 보태서 전세를 안고 집을 사둡니다. 그리고 또 저축하고 해서 나머지 차액을 인제 준비되면 내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벌써 한 50 정도 돼요. 그러고 나면 개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50대 중반이면 퇴직입니다. 공직인 사람들은 쪼끔 인제 한 60 정도까지 갑니다마는 대기업들은 한 50 중반 정도 되면 벌써 회사에서 임원들 정도 초급 임원 정도를 지내고 예컨대 사장이나 부사장 정도가 아닌 경우는 대개 한 55세 전후에 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이라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은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 발전이 계속되면서 그 적수공군으로 출발해 가지고 겨우 자녀들 교육시키고 내 집 하나 장만하고 나니까 퇴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뭐 왜 한국은 여유자금을 금융자산을 안 가지고 있나 이런 얘기 많이들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분석하고 얘기합니다만 현실을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는 금융자산을 지금 60, 70대에는 저축해 올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집 한 집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엄청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난립니다 지금. 그 사람들 다 투기 세력으로 간주한 거죠. 사실은 알고 봤더니 투기 세력은 전부 다 토지주택공사 같은 데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그래서 전부 투기하고 그 정보를 알 수밖에 없는 관련 공무원들, 관련 정치인들이 다 지금 투기한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뭐 과거까지 조사해 보자. 우리 사회에 켜켜이 쌓여좋은 적폐다 이런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걸 투기로 간주해 가지고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집을 살 때는 최소한 LTV라고 해서 집값에 대한 대출 비율을 20%밖에 허용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입주를 해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바로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젊은 사람들이 한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2억은 대출받을 수 있지만 8억은 내 돈이 준비가 돼야 돼요. 5억짜리 집을 사면은 4억은 내 돈 준비돼야 됩니다. 어떻게 그 돈을 준비합니까? 이제 사회에 나와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억을 준비하려면 몇 년을 걸려야죠. 그래서 지금 결혼하는 사람도 정규직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다 30일이 안 넘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임대차 3법이라는 게 무엇이 그리 급한지 작년 7월 30일 날 통과시켰죠. 지금 뭐 여당의 원내대표로 선임된 사람이 지금 법사위원장일 때 막 국회에서 난리를 피면서 폭력적인 상황까지 연출되면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키고 나니까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했죠. 왜냐하면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고 뭐 앞으로 이제 그 두 가지 3대 중에 세 개 법 중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법이 통과된 지 시행 준비 기한도 없이 바로 그냥 7월 30일 통과됐는데 국무회의는 7월 31일 날 바로 통과되고 국회에서 7월 30일 날 통과되고 국무회의에서 31일 날 국무회의 통과된 다음에 8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국민들 고통에 빨리 몰아넣는 것이 그렇게 급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전세값이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4년간은 전세값을 올리지 못하니까 미리 계약할 때 많이 올려받아야죠. 또 뭐 전월세 상한제 가지고 5%씩밖에 올리지 못하니까 미리 많이 받아야죠. 시장은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건이 바뀌는 데 따라서 시장이 다 반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값이 뭐 예컨대 한 5억 정도 하던 전세 값이 말이죠. 금방 7, 8억 하다가 10억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2, 3억 하던 전세 값도 뭐 그냥 5억, 6억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집을 전세 값도 집도 장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부 서울 외곽으로 멀리 나갑니다. 그걸 전월세의 난민이라고 그래요. 멀리 나가니까 또 출퇴근 교통시간도 교통 지옥이죠. 저 어정부위에 저 거기서는 편도에 뭐 2시간씩 걸린다고 그래요. 정말 이것을 정책이라고 내놓습니다. 도대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정말 좋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리 경제를 그래도 뭐 좀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 걸 생각했는데, 제가 종국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이 사람들 우리 경제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본래 공산주의, 저도 뭐 연구를 많이 했어요. 본래 저도 대학 다닐 때는 굉장히, 당시에는 70년대 공부할 때는 다 급진적이었죠. 70년대 상황이. 저도 그랬어요. 미국 유학을, 미국에도 학교에 다 장학금까지 받을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고, 영국 유학을 간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영국의 정치 경제학, 칼 막스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려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향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공산주의를 공부하면 할수록 공산주의는 경제를 파괴시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경제를 파괴시켜서 서민들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서민들을 어렵게 만든 다음에 모든 재산을 공유한다는 거죠. 재산을 누가 공유하는데 재산을 누가 갖습니까? 공유한다는 것은 바로 공산당이 간다. 공산당이 지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은 아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 내가 발 뻗고 잘 집이 없으면, 내가 벌어서 내 돈이 없으면 자유가 있을 수가 없죠. 내일 당장 굶을 수도 있고 거리에 내쫓길 수도 있는데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배급을 주면서 주택도 공공주택을 주면서 공공임대를 주면서 그래서 국민을 통제하면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3, 400만 명 굶어 죽고 중국에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라고 대약진 운동 기간 동안 1900 기간 동안에 3,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뭐 러시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것이 공산주의라고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전향을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내가 공부하면서 경제학 들어서 찾아보고자 한 답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 잘 살게 하려고 했던 답이 아니다라고 해서 시장경제주의자로 바뀐 겁니다. 그런 제 공부한 경험을 볼 때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혹시나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섬뜩한 생각까지 합니다. 모든 걸 파괴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전부 다 내 집 가지 못하게. 아니 어떻게 20%만 대출을 받고 80% 내 돈을 준비해야 됩니까? 미국, 영국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미국, 영국은 20%를 내가 준비하면 80%를 대출해 주는 제도가
영국이나 미국입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이 내 집을 갔죠. 그리고 그 80%를 평생 갚아 나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결혼도 하고 살면서 부부가 같이 갚아 나가면서 나중에 퇴직되면 그 부부의 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그럼 전부 집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생진망이라고 해서 이 생에는 집을 갖지 못하는 망했다. 집장만은 망했다. 이생진망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럼 집을 장만하지 못하니까 결혼을 못합니다. 취업도 안 되고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그럼 결혼할 수가 없죠.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렇게. 그래서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취업 포기, 집 포기, 결혼 포기, 결포죠. 결혼을 하지 못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자연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출포라고 그래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뭐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또 뭐 온갖 페미니즘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상한 형태의 또 가정을 정상 가정이라고 막 주장합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하는 가정들 뭐 그런 걸 또 정상이라고 또 막 주장하고 또 가족관계법 바꾼다고 또 난리예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인정하고 확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출발이 취업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취업이 안 된다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문현 연구 3년간인데 3년간 지금 4년 일한 3년간만 조사해 보니까 풀타임 일자리 주당 40시간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가 195만 개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기업들을 계속 옥죄니까 기업들을 계속 규제하고 법인세는 올리고 규제하고 못 살고 총수는 감옥에 집어넣고 하니까 저희 2019년에 조사해보니까 2019년에 해외로 나간 기업만 4,000개가 나왔어요. 한 해에. 한 해 해외에서 투자한 것만 70조를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설비 투자가 1년에 한 150조 정도 되거든요. 160조 정도. 거의 50%가 넘는 50% 가까운 설비 투자를 해외에서 한 거예요. 국내에서는 일을 더 이상 사업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일자리가 생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매도 195만 개의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의 사회 노함에 나오는데 정규직 일자리가 16그룹밖에 갖지 못했다는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아침에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게다가 청년들에게 드러난 것은 그뿐이 아닙니다. 이걸 더욱더 청년들을 절망케 하고 이번 20대 청년들의 20대 남자들의 75%가 야당을 지지하기에는 야당 잘하지도 못하는데 야당을 지지했죠. 저도 야당이 지금 잘한다고 저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기를 주장하지만 지금 야당도 뭐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기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야당을 20대 남자의 75%가 야당을 지지했습니다. 왜입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다 모든 청년이 다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첫째로 대학 입학부터 그다음에 대학 입학도 온갖 스펙이 난무하는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대학 입학을 요새 학생종합부라고 그래서 학종이라고 그러죠. 학종을 가지고 입학을 하는 시험을 안 보고 학종을 가지고 입학하는 대학이 많아졌는데 학종 비율이 좀 많아졌죠. 알고 봤더니 그 학종 비율을 높인 이유가 있더만요.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학종에 붙는 스펙이 뭐 알바를 했다, 뭘 했다, 뭐 심지어는 뭐 영어 논문을 썼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영어 논문을 써서 전화를 계절합니까? 그런데 뭐 공주자로 넣고 막 이런 거.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써서 만든 스펙을 거의 몇십 개는 기본이고 100여 개까지 붙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학에 입학 사정관이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수험생들을 볼 때 스펙이 많이 붙은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죠.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쓸 수 없는 자녀들은 젊은
고등학생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그러한 사실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추미애 사태, 추미애 아들 휴가, 황제 휴가죠, 뭐. 저희 때는 군대를 요즘처럼 18개월도 아니고 저는 35개월을 근무했습니다. 35개월을 근무하지만 평생 제가 휴가를 35개월 동안 아마 3번에서 4번 정도 왔나. 한 번은 뭐 선거한다고 해서 뭐 강제로 집에 빨리 갔다 오라고 해서 투표한 거 있고요. 서너 번 나왔을 겁니다. 저는 외출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돈도 없고 뭐 외출도 거의. 3년 동안 오롯이 군복무만 합니다. 요즘은 18개월 근무, 그것도 카츠에 근무하는데도 집에서 20며칠 동안 나와서, 물론 몸이 아파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뭐 안 들어가가지고 전화로 그냥 연장. 보통 사람이 전화로 휴가 연장이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엄마 찬스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심지어는 뭐 아들아, 엄마는 누구누구가 아니라서 미안해. 뭐 그런 얘기. 아들아, 아빠는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 한간에 엄청 회자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취업도 그렇고 대학 입학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취업은 또 말이죠. 비정규직을 이렇게 취업하기 힘든데 정규직이 16%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든데 전부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몇 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그냥 정규직으로 전환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 힘이 없으면 안 되겠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없으면 안 되겠죠. 다 친인척 관계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우선 알바라 친인척으로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공기관은 거의 모집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없으면 대학교도 제대로 갈 수가 없고 취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군대도 뭐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온갖 유공자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6.25 전쟁에 갔다 와서 죽었다고 해서 그 자녀가 대학 입학이나 취업의 혜택을 받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온갖 좌파들은 각종 유공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녀들을 대학에 입학하는 것부터 취업에 하는 것에 가산점을 10% 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경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해에는 저희는 뭐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고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떤 교사 직종을 뽑는데 유공자 자녀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수험생들은 응시할 필요도 없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계속 물론 그 유공자에 대해서 내가 유공자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유공자니 그만큼 국가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유공자인데 문제는 그 자녀들까지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그렇게 우월하게 해줘야 할 정도인가 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칼럼에서 읽은 건데 6.25 전쟁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죠. 전쟁터에서. 그 자녀들의 그런 혜택을 줬다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유공자로서 받고 있는 혜택도 지금 6.25 전사자들 받고 있는 혜택도 제 친구의 아버지도 전쟁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혜택이 없어요. 제 친구는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요즘 유공자 자녀들은 그렇지 않죠. 유공자도 가족도 그 연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입학에 다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과연 지금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사포에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을 더욱더 좌절시키면서까지 그 정도까지 해야 할 상황인가에 대해 그걸 이번에도 더 늘리려고 막 난리를 피우다가 국회에서 법을 제안한다고들 하다가 그 법은 하도 사회 여론이 따가우니까 제안이 아마 아직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틈만 나면 제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야당 국회의원은 정말로 너무하다 해도 너무한데 본인의 유공작정을 반납하는 반납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끝이야. 욕심의 끝이야. 오직 그냥
저는 생각에 요즘 흔히들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586, 과거 386의 탐욕. 겉으로 뭐 정의와 공정을, 민주를 외치면서 본인들의 탐욕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탐욕 외에는 없는, 그러다 보니까 국정 능력이나 없어가지고 이렇게 청년들을 일자리를 파괴시키면서 좌절과 절망감, 절망 속에 몰아넣으면서 사포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포, 지포, 집을 마련하는 걸 포기, 결포, 그 다음에 출산을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출포, 사포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있는 정부의 재정이란 재정은 다 바닥까지 끌었어가지고요. 금년에 국가 채무가 거의 1,000조 원에 육박을 하고, 국가 부채는 좀 더 광의의 넓은 의미의 부채는 이미 2,000조를 넘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각종 기금들, 뭐 예를 들면 건강보험기금 같은 것도 한 2년쯤 지나면 한 2, 3년 내에 고갈되고요. 지금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 장기 요양보험, 노인 요양원 같은 데 모시고 있는 장기 요양보험도 그것도 그냥 금방 아마 곧 고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용보험기금도 지금 곧 고갈되고 있고, 국민연금도 지금 2050년 되면 고갈됩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지금 자라나는 청년들은 이제 그런 돈들을 전부 자기들이 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제가 과거 영국에서 공부할 당시가 굉장히 사회주의가 만연해 있을 때인데, 노동당이 집권해가지고 거의 많은 교수들이 미국으로 다 떠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받는 수입에서 거의 60% 정도가 세금과 보험료로 나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대학에 몰락하라고 한 거예요. 미국 대학이 더 발전한 게 그런 우수한 학자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 이 다가오는 청년들이 지금 현재 사포의 고통을 받고 고통 지수가 치약이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 고통은 좀 있으면은 지금 건강보험이다, 고용보험이다, 뭐 부모님을 모셔야 할 장기 요양보험이다, 심지어는 국민연금이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세금을 내서 내가 받아야 되는, 지금이라도 병원이라도 가고 약국이라도 가고 어른들이라도 부모님들이라도 어디 요양병에 모시려면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더욱더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통지수가 최악이라는데 더욱더 절망하게 될 시대가 머지않았습니다. 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이런 젊은 사람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메이고 답답합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반기업 친노조 정책이에요. 기업들 국내에서 일을 못하게 하니까,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게 만드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조사한 300인 이상 기업들이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중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25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비중이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양질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250인 이상 OECD 같은 데서만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양질 일자리가 자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자영업자예요. 그것도 자영업자가 400만 명 이상은, 400만 명 정도는 고용은 없는 혼자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도 아마 그런 일들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뭡니까? 동학개미다 그래서 전부 주식에 몰빵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사회를 알고 주식을 알고 기업을 알 나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봤더니 10명 중에서 6, 7명은 전부 돈을 잃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디에 몰립니까? 전부 요즘 붐을 일으키고 있는 코인에 몰립니다. 코인 투자자의 40%가 2030이고요. 40까지 포함하면, 40도 청년이라고 포함하면은 2030의 코인 투자 비율이 60% 정도 되고요. 40까지 포함하면 거의 80%가 2030, 40이 코인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냥 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마지막 희망을 그런 데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집 마련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청년들이 그렇게 몰리도록 이 내몰고 있는 이 정부의 좌파 온리 정책. 그러면서 기득권 노조는 정권 창출에 공을 주장하면서 자꾸 더 많은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정년을 더 연장해달라.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되게 다 586이 옛날 386이 데모하고 뭐 하던 노조원들이 지금은 586이 돼서 퇴직가 됐는데 이제 퇴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년 자꾸 연장하면 그렇잖아. 일자리가 없는 젊은 사람들 더 일자리 기회가 없어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정규 채용을 포기해서 안 하는 데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수시로 뽑는다는 얘기. 그 얘기는 거의 필요하면 조금씩 뽑고 안 뽑는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왜? 정년 연장을 자꾸 기업도 일자리도 줄어드는 데다가 정년 연장을 자꾸 하는 데가 많아지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지금 뭐 진윤군이라든지 몇 사람들 써놓은 글을 읽어보면은 지금 요즘 말이죠. 이 586의 탐욕은 끝이 없다. 정치, 권력을 장악한 데에서, 재력을 장악한 데에서 또 더 정년을 또 연장해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데다가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는 특권 세수까지 노리고 있는 탐욕이 끝이 없다. 그래서 대다수 청년들은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이 상황. 제가 아침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청년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 청년들을 어찌할 것입니까?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